네, 두 번째 데모 시간에서는요. 실제로 앞에서 봤던 디자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같이 조도건 차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화면이 DNA 센터의 가장 첫 화면인데요. 네. 우선 디자인 메뉴에서 디자인을 하고자 하려면 네. 네트워크 장비를 불러와야 되겠죠. 아, 불러와야 그래서, 되는군요. 예,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디스커버리 메뉴를 네. 통해서 현재 네트워크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를 불러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 디자인, 그러니까 디스커버리를 위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디스커버리 네임을 SD로 하고 이제 장비를 디스커버리를 할 때 우리가 CDP나 IP 레인지로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여기서는 IP 레인지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비의 IP 어드레스가 1부터 1.8.20번까지 한번 해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넣으면 안 되고 반드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장비를 디스커버리를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크리덴셜 정보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 크리덴셜 정보는 장비에 설정되어 있는 유저네임 패스워드, 그리고 이네이블 패스워드,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은 SNMP에 대한 리드 라이트 값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add credential을 누르고 CLI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지금 입력하는 부분은 사용자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에 대한 사용자 값이 디바이스에 설정되어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enable 패스워드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save as global setting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걸 사용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걸 사용하겠다. 네. 그래서 save를 누르고요. 그러면 여기 CLI 부분에 체크마크가 돼서 설정이 된 거예요. 다음에는 SNMP. 다음 저희는 버전 2를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리드에 대한 SNMP 설정을 입력을 해주는 거죠. 미리 입력된 값을 똑같이 넣어주고요. 그래서 세이브 하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설정한 건 리드에 대한 설정이고요. 그렇죠. 그 옆에 탭을 눌러서 라이트에 대한 설정도 같이 넣어줘야 되는 거죠. 체크하고 글로벌 설정. 그리고 세이브를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CLI, SNMP, Read, Write가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디스커버리를 할 때 요 어드밴스드라는 옵션을 클릭을 해보면 SSH로 할 거냐, 텔넷으로 할 거냐가 있어요. 근데 기본 값은 SSH인데 저희는 물론 설정은 SSH 텔넷을 다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텔넷만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텔넷으로 디스커버리를 할 때는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타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제가 방금 설정한 부분이 여기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가 스타팅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게 찾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만든 걸 시작을 했고요. in progress, 즉 디스커버리 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장비를 총 5대를 불러오게 된 거죠. 벌써 끝났어요? 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히스토리 정보가 있는데 여기서 뷰를 클릭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디스커버리 한 장비들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총 5대가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불려져 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디바이스 네임은 장비에 설정되어 있는 호스트 네임, 그리고 현재 상태, 그리고 ICMP 핑을 쳐가지고 상태가 정상적인지, 그리고 SNMP 통신이 정상적인지, CLI가 정상적인지 보여요. 만약에 페일이 나면 여기서 각 부분에 페일 난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 장비와 그리고 DNA 센터 간의 그 컨피그레이션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지금 디스커버리가 완료가 됐으니까 다시 원 화면으로 돌아가서 메인 화면 가세요.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된 장비들의 인벤토리 정보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벤토리를 클릭을 딱 해보시면 지금 현재 디스커버리한 장비들을 DNA 센터에 등록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장비의 상태가 매니지드 상태가 있고 인 프로그레스 상태가 있어요. 매니지드 상태와 인 프로그레스 상태의 차이를 보면 호스트 네임이 있고 없고 그 외에 기타 정보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모든 장비들이 매니지드 상태가 되어야지만 그때부터 DNA 센터를 통해서
프로비저닝이 가능한 거죠. 지금은 아직 프로그레스 중이네요. 네, 그래서 리프레시를 누르면 이렇게 하나 확인이 둘씩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모든 5대가 다 디스커버리가 완료가 됐죠. 메이지드라고 뜨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 맨 오른쪽에 가보시면 여기 점이 3개가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보여주는 리스트에서 어떤 것들을 보여줄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세이브를 하면 지금 네,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디바이스 네임, IP 어드레스, 그리고 현재 얼만큼 살아있는지, 그리고 매니지드 상태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각각의 메뉴를 통해서 제가 추가적인 정보를 더 볼 수가 있어요. 다 체크를 해보면 config도 있고, 네, 롤도 있고 디바이스 패밀리 해서 어플라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정보가 보이죠. 처음에는 호스트 네임, IP 어드레스, 현재 장비가 얼라이브 상태인지 보여주고요. 소프트웨어 버전, 그리고 장비의 실질적인 디테일한 PID 정보. 그리고 시리얼 넘버도 여기서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컨피그 메뉴에 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뷰를 클릭을 해보시면 그 장비에 대한 컨피그레이션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쇼런 정보가 이렇게 보이는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단 안 보이는 부분은 패스워드에 관련된 부분, 보안사, 그리고 서티피케이트에 대한 정보들, 이거는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인벤토리 정보에 모든 장비가 보이게 되고 매니지 상태가 되면 다음에는 토폴로지 상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클릭을 해서 보시면 토폴로지가 보여요. 근데 지금 토폴로지가 우리가 원하는 토폴로지가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고쳐줘야 되냐? 다시 인벤토리로 가보겠습니다. 인벤토리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인벤토리 가서 보시면 아까 여기 디바이스 롤이라고 있었어요. 저기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컨트롤 플레인이나 보도로 쓸 장비들을 보도 라우터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호스트로 붙을 장비들을 모두 다 액세스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초에는 저기 들어가는 정보는 아무거나 막 들어가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디스트리뷰션이나 아니면 액세스 스위치 그런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정이 다 끝나면 다시 토폴로지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제가 보도로 지정한 장비들은 이렇게 인터넷과 연결되게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는 동일한 레벨의 장비로 표시가 되는 거죠. 아까 억세스랑 그다음에 보도로 나눴는데 그리고 요 19168.1.100은 제가 CP에 다이렉트로 붙은 DNA 센터죠. DNA 센터. 근데 지금 토폴로지를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을 한 다음에 여기서 뷰 옵션을 가셔서 제가 my my 토폴로지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린 그리드, 제가 움직인 대로 토폴로지가 저장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토폴로지 메뉴로 갔을 때 이렇게 된 화면들을 제 토폴로지로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변화한 토폴로지를 기본으로 써도 되는 건가요? 세이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토폴로지와 연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설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 다른 툴을 한번 볼게요. 다음에 보시면 이미지 리포지토리라는 툴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방금 디스커버리한 그 장비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리스트업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메뉴를 통해서 CCO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DNA 센터와 시스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센터와 서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미 받아놓은 이미지를 이 위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관리가 가능한데요. 제가 이미지를 한번 올려볼게요. 좋습니다.
임포트를 하면 로그인은 들어가 있고 이미지는 따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게 받아도 되고 지금 여기 URL을 통해 가지고 URL 통해서 시스코 아이디를 등록을 해 놓으면 해놓은 이 상태에서 URL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내가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이미지를 URL을 붙여 넣으면 거기서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DNA 센터가 스스로 내 CCO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그쪽에 가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비 쪽에서 이미지를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미지가 업로드가 된 것 같고요. 보시면 제가 방금 전에 넣어놓은 이미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옆에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 정보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게 다 보이고요. 지금 다시 한번 더 해보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카탈리스트 3K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9K에다가 지금 3K를 올리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DNA 센터에다가 DNA 센터가 앞으로 쓸 이미지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카탈리스트 3K에 대한 이미지를 제가 올린 거죠. 이 이미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DNA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미지를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업로드 시킨 이미지는 DNA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DNA 센터에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을 보시면 커맨드 러너라고 있어요. 여기 커맨드 러너에 들어가서 보시면 맨 위에 select one 있죠. 여기서 나오는 리스트들은 내가 지금 디스커버 한 장비들 리스트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한 장비를 찍고 보시면 여기서 타입을 치는 거죠. 커맨드를 넣는 거예요. 여기서 show IP route라고 커맨드를 넣고 보이나요? 런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옆에 show IP route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장비가 한 대예요. 다음 페이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그 외의 장비들을 네 대를 다 넣고요. 여러 대를 그리고 한 번에 show IP 루트를 돌려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뭐 장비 간의 컨피그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때 사용하면 좋겠네요. 특히 라우팅 테이블을 비교할 때 보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다 커맨드를 돌렸잖아요. 모든 장비에 동일한 커맨드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찍어 보시면 거기에 대한 결과값이 각 장비별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일일이 하나 창 가서 막 보고 그런 거보다는 항상 텔넷으로 들어가서 보고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서 보고 근데 여기서는 일괄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커맨드 러너는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트러블 슈팅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겠네요. 자, 다음은 라이센스 매니저인데요. 이거는 DNA 센터에서 장비가 등록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장비가 어떤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장비 3대가 지금 DNA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요. 현재 각 장비별로 라이센스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어드밴티지 라이센스, 에센셜이냐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그래서 여기서는 라이센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된 거고요. 다음 툴을 한번 볼까요? 템플릿 에디터. 템플릿 에디터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 프로파일을 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제가 어떤 특정 프로덕트 모델에 대해서 내가 미리 넣고 싶은 커맨드가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거죠. 기본 프리컨피그. 프리컨피그죠. 프리컨피그를 짜는 건데 제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DNA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프로덕트가 있고요. 네. 여기서 제가 처음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카탈리스트 9300 하고 C9300 라고 태그를 달 수가 네. 있어요. 그리고 뭐 스위치 이런 식으로 태그를 다는 거죠. 그래서 애드를 하게 되면 새롭게 C9300이라는 새롭게 만들어지고요. 네. 그 안에서 다시 애드 템플릿을 누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액세스 디폴트라고 이름을 지어 볼게요. 예. 그리고 이것을 C9300에 지정해 주면 네. 거기 들어가는 거죠. 디스크립션은 자유롭게 넣고요. 네. 그리고 디바이스 타입이 여기서 검색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예. 뭐 카탈리스트. 지금 굉장히 많은 장비들을 지원할 수 맞습니다. 있게 됐거든요. 네, 여기서 9300을 치면 카탈리스트 9300 있죠. 예. 네, 이걸 선택을 해주고 소프트웨어 버전을 선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iOS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카탈리스트 9300이 쓰는 소프트웨어 버전을 넣고 소프트웨어 버전이 16.3.1에서 쓰겠다라고 애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밑에 액세스 디폴트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자유롭게 제가 CLI를 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용도는 어떨 네. 때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처음에 장비를 팩토리 디폴트 상태에서 네. 제가 넣고 싶은 커맨드가 있잖아요. 네. 가장 기본적인 게 호스트 네임, 그리고 콘솔에 대한 설정, 네. 그리고 라인 VTY에 대한 설정들, 그렇죠. 그런 걸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config t에 enable secret 이렇게 넣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인터페이스 처음에 VLAN 10번을 만들고 네. 인터페이스 VLAN 10번 가서 IP 자동으로 어드레스 저렇게 되네요. 1.1.1.1 네. 25.25.0 넣죠.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설정하는 게 라인 콘솔 제로잖아요. 네. 여기서 뭐 패스워드 시스코 넣고 로그인 하고 나서요. 로깅 싱크 많이 넣어주잖아요. 네. 그리고 라인 VTY 0에서 15번 넣고요. 여기서도 패스워드 넣고 패스워드 시스코 넣고 네. 로그인 넣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로깅 싱크 한번 넣어보죠. 여기서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컨피그를 짠 다음에 여기서 체크 에러를 할 수 있어요. 에러 체크를 여기서 할 수 있군요. 제가 만든 컨피그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설정 체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커밋을 하면 이제 이 템플릿을 가지고 제가 적용을 하게 되면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을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 인벤토리에 들어있는 예. 장비에 대해서 이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PMP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PMP에서 네. 불러오고 나면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넣어야 될 네.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하. 설정하고 프로파일을 네. 밀어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특정 뭐 플랫폼에다가 버전까지 넣어서 네. 그 버전에 맞는 매칭이 되는 예. 장비에 들어갈 수 있는 거군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레가시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때 네. 미리 텍스트 파일로 컨피그를 네, 짜놓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컨피그를 짜주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돼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텔레메트리에 대한 거는 네. 어슈런스에 관련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가장 기본적인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긴 제가 프로파일을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네. 기본 프로파일로도 어슈런스 정보는 게더링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부분은 손을 되지 않아도 일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예. 예. 자, 이제
기본적인 툴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실제로 누르면 봤으니까 이제 실제로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디자인 메뉴를 가서 클릭을 해보면 우선 디자인 메뉴를 클릭을 해보면 제가 아직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도가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애드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시스코 시스템즈 코리아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글로벌 밑에 하나 생성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클릭을 하고 애드 빌딩을 해 볼게요. 저희가 어디 있죠? 저희가요? 예, 아셈타워에 있죠. 아셈타워라고 넣고 그 아셈타워가 어디 있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보통 구글 지도를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맵 구글을 가서 아셈타워를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셈타워의 위치가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위도와 경도의 정보를 긁어오게 되는 거죠. 보시면 여기서 위도와 경도를 보시면 이 정보가 있잖아요. 이 정보를 클릭을 하면 여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아래 정보를 이렇게 카피를 해서 이쪽에 입력을 해주는 거죠. 너무 번거로운 거 아닙니까? 좀 번거롭기는 하죠.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위해서 여기서 입력을 해 주시고 애드를 눌러 주시면 이제 지도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아셈타워가 정확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정확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되면 우선은 디자인 내에서 웹에 대해서 지금 현재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데 어딘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셈타워 밑에 가면 이제 저희 시스코가 아셈타워에서 4호층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드 플로우를 눌러서 플로우를 넣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플로어 4층 그리고 생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아셈타워를 찾고 나면 시스코가 아셈타워에 4층, 5층 사용하잖아요. 플로우를 등록을 해볼게요. 그러면 애드 플로우하고 플로우 4층 그리고 이제 이 안에 평면도를 제가 넣을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평면도를 그래서 하층 맵을 넣는데 여기 보시면 디멘션이 있어요. 1712820이죠. 넣고 1712820 그래서 애드를 넣으면 자, 플로우가 만들어지면서 그 평면도가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애드 플로우 누르고 그래서 지금을 클릭할 때 1718818 이런 형태로 생성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을 보시면 네트워크 세팅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네트워크 세팅에서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들 있죠. DHCP 서버나 DNS, 시스로그, 여러 가지 서버들에 대해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글로벌 설정에서요. 보시면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추가를 하고 싶으면 여기서 트리플 A나 NTP도 추가를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를 위한 NTP를 설정할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이스를 이용해서 트리플 A 서버 서비스를 할지 선택을 하고 그
그다음에 레디소스를 선택을 네.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이스가 설정이 안 돼 있어서 네. 요 시스템 세팅을 가가지고 아이스랑 연동을 하면 아이스 주소를 입력을 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나서 보시면 DHCP 서버에 대한 IP 어드레스, DNS 도메인 네임, 그리고 DNS 서버, 그리고 시스로그, SNMP 이런 정보들을 다 추가를 해주실 수가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부분은 네. 배너가 되는 거죠. 네트워크 장비를 접속을 했을 때 네. 보여지는 배너. 네. 그것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수가 있네요. 있죠. 네. 그래서 세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NTP 추가. 예. 이거를 줘볼게요. 네. 그러면 세이브가 됐죠. 네. 그러면 글로벌에서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하위에는 다 하위 동일한- 디렉토리도 동일하게 네, 다 설정이 내려가게 되어 되어 있네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하위 디렉토리에서 다른 것들을 사용하시고 싶으면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다른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이 끝났으면 다음에는 디바이스 크리덴셜을 볼게요. 네. 보니까 여기는 설정이 다 돼 있죠. 네, 이미 들어와 이 있죠.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디스커버를 네. 하면서 디폴트로 네, 세이브를 했죠. 미리 세이브를 예, 해놨습니다. 그 정보들이 여기 들어가게 보이네요.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음 보시면 IP 어드레스에 대한 풀이에요. 이 IP 어드레스에 대한 풀은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IP 어드레스, 즉 그렇죠. 유저의 PC에 들어가는 IP 풀을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뭐 인플로이, 게스트 뭐 이렇게 나누듯이 예, 맞습니다. 네트워크를 나눠주는 주소죠. 예, 그래서 보시면 IP 풀을 EMPL 인플로이 네. 에서 IP 어드레스를 6에 1.대 그리고 요것들을 클래스를 24비트로 잡고요. 그리고 16에 1.1 그리고 DHCP 서버를 세팅하려고 딱 눌러보면 이미 프로파일에 네. 만든 정보가 네. 생기겠죠. 그래서 DNS 서버도 마찬가지. 선택만 하시면 예, 됩니다. 프로파일에 있는 거를 네, 그리고 쓰고요. 세이브를 누르면 생겼습니다. 생겼죠. 예. 이제 나중에 SDA를 구현을 했을 네. 때 사용자에게 줄 수 있는 IP 풀이 네,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되었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아까 말씀하신 게스트. 네. 게스트를 172 16에 2점대 여기는 슬래시 24 게이트웨이는 172 16에 1점 아니죠 2.1이죠. 예. 그리고 DHCP DNS 네, 설정하고 설정하고요. 세이브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IP 풀이 형성이 됐고요. 네. 그 다음 메뉴를 보면 SP 프로파일이에요. 네.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 QoS 관련된 건데 예. 우리가 보통 WAN 회선을 ISP를 통해 가지고 봤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프로파일을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양한 회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KT하고 코리아 텔레콤이라고 네. 해서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ISP를 통해서 제공받는 QoS의 클래스가 어떤 건지 지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템플릿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8클래스로 임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더 만들어 보면 네.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만들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8Q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세이브를 하면 지금 이 정보가 저장이 됐어요. 네. 자, 이 메뉴에서는 이미지에 대한 관리, 즉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다운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네, 이미 해봤고요, 앞에서. 네트워크 프로파일은 네. 나중에 뭐 NFV를 사용을 하거나 네네. 라우터 쪽에 미리 프로파일을 짜는 브랜치가 필요할 때 그때 사용하는 메뉴죠. 사용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스 템플릿 같은 경우는 SDA 환경을 할 때 사용자는 SDA 네트워크로 들어오면서 인증을 받아야 되죠. 네. 그 인증에 대한 템플릿을 네. DNA 센터에서 디폴트로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템플릿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각각의 링크를 클릭을 해보면 네. 현재
그 인증이 어떻게 세팅이 돼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리다이렉션이 필요하면 리다이렉션을 설정해주는 네. 그런 것들도 일부 수정이 가능하게 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5가지의 인증 방식을 기준으로 네. ST 환경에서 사용자가 인증을 받게 되는 네. 것이죠. 자, 여기까지 디자인 메뉴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와, 이 정말 많은 그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까 뭐 툴도 그랬고 디자인 부분만 봤는데 네. 다양하게 잘 익숙해지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DNA 센터 내에 다양한 메뉴를 좀 살펴보면 이제 네트워크 전체적으로 장비를 보다 더 쉽고 네. 자동화해서 네. 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의 미래의 네. 네트워크 관리가.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그 DNA 센터에서 툴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오늘은 디자인 부분만 같이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폴리시, 프로비저닝, 그다음에 어슈런스까지 어떻게 설정하는지 단계별로 저희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